식사는 했습니까? 자, 오늘 그 시험 문제 답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조금 이따가 제가 답을 확인해 가지고 알려 드릴게요. 자, 책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오늘 교과서 몇 페이지를 하냐면 388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자, 388페이지에 가처분의 등기 여기서부터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이 가처분이 시험에 나오거든. 그 시험에 나오는데 우리가 출발을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할 때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배우는 게 이제 요래 나와 있거든. 처분 제한의 등기입니다. 그럼 이 처분 제한의 등기 이래 하면 압류가 있고 가압류가 있어요. 가처분이 있어요. 경매가 있어요. 경매. 압류는 세무서만 생각하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체납자의 재산에 딱 집어칠 수 뭐다? 있다.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경매 있죠? 이게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시험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은 저거는 공시법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민사집행법에 적용을 받아요. 관계없어요. 그럼 요 가압류도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근데 가압류와 가처분은 똑같은데 한 글자만 딱 차이 납니다. 그냥 돈이죠, 그죠? 돈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딱 집어치는 거는 뭐다? 가압류. 그냥 가장 쉽게 돈 빌려주고 돈 못 받았을 때 채무자의 재산에 딱 집어치는 게 가압류예요. 그러면 돈 이외 있죠, 그죠? 돈 이외의 사유로 채무자의 재산에 딱 집어치는 게 뭐다? 가처분. 그럼 이거는 돈이고 돈 이외입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가장 쉽게 말하면 소송이에요,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가처분은 우리말로 말하면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게 가처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예를 들어보면 보세요. 자, 이 부동산이 있어요. 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거든, 매매. 그러면 갑이 매매 대금을 받았다면은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겨주는 거라. 안 넘겨주니까 을이 빨리 등기 달라. 그래도 안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하는 수 없이 소송을 거는 수밖에 없다 이 말. 그럼 을은 소송은 언제 걸었느냐? 1월 2일 날 소송을 겁니다. 그런데 판결서는 며칠 날 나왔느냐? 7월 1일 날 나왔다 이 말. 그러면 요 사이에 있잖아요. 이 부동산에 재판이 들어왔는데 갑하고 을은 재판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왔다는 걸 안다 모른다? 알지? 제3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갑은 사기꾼이거든. 오케이? 네. 그럼 이 재판 도중에 얼마든지 다른 사람한테 처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을이 소송을 걸 때는 갑이 이 기간 중에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을은 법원에다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등기소에다가 가처분을 촉탁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번에 무슨 등기가 왔다? 가처분. 그럼 이 가처분은 누가 했냐? 을이다. 자, 그런데 을이 가처분 등기했다고 해서 소유자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소유자는 여전히 누구다? 갑은 제3자 병에게 매매할 수마다 있다. 그럴 때 이제 병은 있잖아요. 이제 보세요. 병의 입장하고 을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는 일단 병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병은 이 부동산을 사거든. 그럼 매수인이지. 매수인은 등기부등본을 떼봅니다. 떼보니까 요 가처분이 나오더라 이 말. 그러면 가처분이 나오더라는 말은 현재 이 부동산이 재판 중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면 병은 갑으로부터 사거든. 그럼 만약에 샀다고 칩시다. 이때 갑이 소송에서 지고 을이 소송에서 이기면 병의 소유권은 날아간다는 각오하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요 안 사요? 안 사는 겁니다. 안 사는데 100만 명 중에 또 한 놈이 살 수 있다. 한 놈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그랬죠. 병은 살 때는 갑이 소송에서 지고 을이 소송에서 이기면 내 소유권은 날아간다는 각오에서 사는 겁니다.
이는 병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때는 병의 입장을 갖고 생각하지 말고 을의 입장을 갖고 생각하세요. 을의 제 말을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을은 가처분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가처분 등기했다. 내 뒤에 오는 놈들은 전부 다 나한테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그 각오하고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을이 만약에 소송에서 졌다 이러면 아무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냥 이거만 지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을이 졌다 이런 거는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소송에서 이겨야 말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을이 소송에서 이겼어요. 자, 그럼 다시 그림을 보겠어요. 이 그림상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입니다. 저 병입니다. 소유자는 누굽니까? 병. 소유자는 병입니다. 그러면 을은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에서 이겼다면은 바로 이래는 등기를 못합니다. 왜? 소유자가 2명이 되잖아요. 동일 부동산의 소유권이 3번, 4번 나란히 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을이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할 때 이거 말소도 같이 들어간다, 따로 들어간다, 같이. 그럼 요거를 이제 문자로 말하면은 요 등기 있죠? 요걸 가처분 등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 등기 있죠? 이게 가처분 뭐의 등기다? 이후의 등기. 그러면 어른 판결서 갖고 소유권 이전할 때 이거 말소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4번에서 3번을 뭐 시키고 말소하고 5번에서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한다? 이자. 그러면 요 가처분 등기는 누구한테 죽는다? 을. 그러니까 무슨 말소다? 단독 말소예요. 이해했죠? 그 다음에 이 가처분은 현재 이 부동산이 재판 중에 있다는 걸 알리는 게 가처분이거든. 그럼 재판이 끝났다면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요? 지어야 되는데 원래 가처분은 법원에 촉탁을 하거든. 그러니까 항상 공부는 시작하고 끝은 같아야 됩니다. 그 말은 시작이 단독이면 말소도 단독이에요. 시작이 공동이면 말소도 뭐다? 공동. 그럼 시작이 촉탁이면 말소도 뭐다? 촉탁. 그러면 요거는 등기, 자, 다시 합니다. 법원에 촉탁으로 했기 때문에 법원에 촉탁으로 말소하는 게 원칙이거든. 그러나 이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왜? 을이 소송에서 이겼다면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러 와야 하나요? 와. 그럼 을이 제출했던 판결서를 보며 소송이 종결됐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등기간에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그럼 오늘 공부의 하이라이트는 요거를 갖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거 너무 쉬운 거잖아요. 요것밖에 배우는 게 없어요. 가처분 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뭐다? 단독 말소. 그런데 출제 이유는 이래 내면은 너무 문제가 쉽거든.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단독은 너무 쉬우니까 응용을 하는 거예요. 응용을 하는데 기출문제 나온 걸 제가 잠깐 한번 풀어본다면은, 자, 요래 대해서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병이 여기서 키를 잡습니다. 가처분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가압류입니다. 요거는 저당권입니다. 자, 이래 됐죠. 그럼 출제인이 문자를 이래 냈습니다. 갑의 부동산에 을의 가압류, 병의 가처분, 정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래내거든. 그럼 딱 문제를 볼 때는 뭐를 찾아내야 된다? 가처분. 자, 칠판을 봅니다. 이건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앞에 있다, 뒤에 있다? 뒤에. 그럼 요게 무슨 등기? 가처분 등기, 가처분 이후의 등기. 이래 딱 나오는 거야. 맞죠? 네. 그 요게 무슨 등기다? 가처분. 요거는 가처분보다 앞에 있지. 요거는 뒤에 있지. 맞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을의 가압류 등기는 병이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오더와이더 오. 가처분보다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앞에. 그 말소를 신청할 수 뭐다? 없다. 이건 시험에 안 냅니다. 답은 요 두 개를 갖고 내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럼 이제 이번에 병의 가처분 등기는 단독으로 말소한다. 오덱스다 X. 병의 가처분 등기는 촉탁으로 말소한다. X. 병의 가처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O. 되죠? 그럼 이제 이렇게 내겠죠. 요거죠. 정의 저당권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오덱스다 X. 병의 저당권 등기는 단독으로 말소한다. O. 그럼 요거는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단독 말소.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가벌병정이를 딱 그렸거든. 시험장에 가면은
문자로 이렇게가 쭉 연결이 돼 있지. 그럼 이걸 빨리 갑을 병정 요래 쓰고 병딱에 갇혀버리면 앞이고 뒤고 이러면 답이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맞죠? 네. 이걸 알고 나면은 너무 쉬운 건데, 시험장에 가면 문장이, 이거를 문자로 만들려면 최소한 5줄은 나와야 되거든. 맞죠? 네. 그럼 헷갈린다, 안 헷갈린다? 그래서 키는 이런 겁니다. 제가 이렇다, 갑의 부동산에 을의 가압류, 병의 가처분, 정의 저당권 등기가 순차적으로 이게 키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갑을 병정으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맞다. 맞지? 그럼 병의 가처분 등기를 딱 찾아내면 답이 풀리는 거예요. 됐다. 됐죠? 그러면 이제 의를 가봅시다. 의의 정답입니다. 가처분은 자 죽었습니다. 검전 채권 이외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합니다. 그 5번에 가면 박스를 보세요. 박스. 가처분의 대상입니다. 1번에 권리의 일부입니다. 지분에 가처분 들어올 수 있다. 그럼 오른쪽에 부동산 일부니까 방 한 칸에는 가처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가등기상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오다 와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만 요리로 오세요. 오늘 요거를 잠깐만 보세요. 앞 시간에 배웠거든. 자, 요리로 옵니다. 가등기, 처분, 금지, 가처분입니다. 요리됐죠? 그 다음에 본등기, 금지, 가처분이. 그러면 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가등기, 처분, 금지, 가처분이 무엇이냐, 본등기, 금지, 가처분이 무엇이냐가 시험 문제가 아니고, 가등기,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는 등기 대상이다. 이거는 등기 대상이 아니다. 요래밖에 시험에 안 되는 겁니다. 앞 시간에 배웠거든. 그럼 요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처분. 요거는, 자, 요래합니다. 본등기입니다. 이때는 취득입니다. 왜 취득이냐를 설명할게요. 가등기 때 물건이 변한다. 본등기 때 변한다. 본등기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말이에요. 이해했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학문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나라 법에 처분을 금지시키는 규정은 있다 이 말입니다. 법에. 취득을 금지시키는 규정은 법에 없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설명을 할 때 제가 이게 가장 설명하기가 쉽거든. 봐보세요. 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합니다. 그럼 갑은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이니까 소유권이 넘어가죠. 넘어가면 갑은 처분했다, 처분 안 했다, 처분. 을은 취득했다, 취득 안 했다, 취득. 자, 그럼 요리를 딱 보세요. 자, 정답입니다. 10살짜리 애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 있다. 5살짜리 애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 3개월 된 애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취득에는 제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10살짜리 애가 집 팔아먹으러 왔다. 돼야 안 돼요? 안 돼. 처분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해합니까? 자, 그러면 가등기도 이전할 수 있다. 그 이전하는 걸 못하도록 묶어둘 수도 있다. 본등기를 못하도록 묶어둘 수는 없다. 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됐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해봅시다. 그럼 다시 해봅시다. 자, 보세요. 1번의 소유자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든 청구권에 가등기를 해뒀어요. 그러면 왜 가등기를 하느냐? 본등기를 했을 때 순위보존을 위해서 가등기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럼 본등기를 할 수 없다면 가등기는 의미 있다 없다. 그러니까 본등기를 금지시킬 수는 없다. 이래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어렵게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문장은 10번만 읽는 겁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은 법에서 허용한다. 오케이? 네.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결론은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등기 대상이다, 아니다. 이게 시험이라니까. 됐죠? 통과. 네.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에도 가처분이 됩니다. 하교 지분에는 가처분은 있다, 없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써보세요. 2번을 잠깐 보세요. 2번에 보면 소유권 이전을 위한 소유의 제기에 따른 가처분은 갑구에 행하고 자르세요. 그럼 소유권 이전이니까 갑구다, 갑구 아니다? 갑구지. 그 옆에 갑니다. 전세권 말소에다가 줄 거 보세요. 위한 소유의 제기에 대한 가처분을 을구의한다. 오더와이더 오. 자, 그런데 3번을 정리합니다. 가처분의 비보정 권리가 죽었습니다. 소유권 이외에
권리의 설정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특히 청구권은 소유 명의를 가치문 되는 경우 그 가치문이 되는 경우죠. 동그라미 칩니다. 갑구.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잘 읽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끝에 전세권 말소죠. 맞죠? 그럼 전세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지. 그건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3번에 가보세요.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등기 청구권이죠.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지.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자, 이거를 우리는 자,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소유권은 갑구고 소유권 이외에는 얼구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는 소유권 이외가 갑구라고 나와 있거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 됐죠?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요래되었습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다면 저당권 설정 계약.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을이 돈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럼 갑은 빌려갔죠? 저당권 설정자죠? 채무자죠? 저당권 설정 등기 해줘야 돼, 안 해줘요? 해주는데 돈만 받아가고 돈만 가지고 가고 등기를 안 해주는 거라. 그러니까 을이 야 빨리 등기해달라 빨리 등기해달라 이게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니까 을이 저당권 설정 등기 해달라고 소송을 걸 수 있다. 그러면 1월 2일 날 소송을 걸고 3월 1일 날 판결서가 나왔거든. 맞아요? 네. 그러면 요 사이에 갑이 무슨 등기를 안 해주니까 소송을 걸었다? 저당권. 근데 등기부상의 소유자 누구다? 갑. 다른 사람한테 얼마든지 매매할 수 있다. 있다. 매매하는 걸 못하도록 묶어두는 게 뭐고? 가처분. 그러면 매매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구해야 된다. 을구해야 된다. 갑구해야 됩니다. 여기에 가처분이 나오는 거. 여기서 그러면 키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걸 때도 그 소송 기간 중에 갑이 다른 사람한테 매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처분을 하거든. 가처분 표시는 어디에다 간다? 갑구에 한다. 이해했습니까? 네. 통과. 됐죠? 그럼 이제 나머지 거는 됐고 5번에 갑니다. 그런 이제 쉬운 거니까 소유권의 가처분은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가처분은 뭐 주등기, 부기등기. 그럼 우리 이제 알고 있는 거니까 6번입니다. 가처분의 말소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는 항상 주등기 한다. 오렉스다?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꼭 기억하세요. 말소 등기는 부기등기가 있다, 없다. 그 항상 말소 등기는 부기등기가 없습니다.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깁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5번이 시험 문제거든. 그 5번에 보면은 가처분 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일어났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거기서 동그라미 1번으로 갑니다. 가처분 등기의 말소입니다. 자, 기억으로 갑니다.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말소 척탁에 의하여 말소하는 원칙이고 당사자 집적하는 말소로 신청할 수는 뭐다? 없다. 항상 원칙은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는 어디서 한다? 법원에서 한다. 법원. 자, 그런데 이제 니언입니다. 니언. 셋째 줄에 봅니다. 끝에. 자, 죽었습니다. 가처분 등기 이후에 된 등기. 됐죠? 네. 그래서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동그라미 칩니다. 단독. 이것으로 갑니다. 등기간의 가처분 등기 이후의 등기는 말소할 때는 죽었습니다. 가처분 등기 또 동그라미 칩니다. 직권. 그러니까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이 법 조문은 살을 많이 붙여놔도 결론은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단독 말소. 그거를 묻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은 이제 쉬운 겁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가처분 채권자가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동그라미 칩니다. 없다. 기억입니다. 가처분 등기 전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니은에 가처분 등기 전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디귿에 가처분 권자의 대항자에다가 동그라미. 우리 이 낱말에 익숙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지. 전에 등기는 가처분보다도 앞에 있으니까 말소할 수 없죠. 충분히 이해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소유권 이해입니다. 기여. 자, 죽었습니다. 지상전세 임차권.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에 마치는 후 그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하여 지상전세 임차권을 신청 그 가처분 등기 이후에 마치는 제3자 명의의 죽었습니다. 지상지역 전세 임차권. 됐죠? 그러면 첫째 줄에 줄 건 게 용익이다, 용의가 아니다? 용익. 넷째 줄에 용익이다, 용의가 아니다? 용익. 용익과 용익은 양립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말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말소 해야 됩니다. 자,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공부할 때 우리가 지금 말소를 자꾸 배우고 있을 때 용익권과 용익권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갑하고 이제는 전세라고 해봅시다. 전세. 자,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한테 전세를 해줍니다. 전세를 해주면은, 집주인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안 해주니까 소송을 걸은 거예요. 무슨 등기 해달라고 소송을 걸었다? 전세. 그러면 요 전세를, 소송을 걸면서 가처분 등기를 했다, 냈다? 했지. 했죠? 그러면 요 사이에 소유자는 여전히 누구다? 갑은 병한테 전세를 줘버리는 거라. 전세를. 오케이? 그러면 1번에 병한테 전세를 줘버렸어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나중에 을이 소송에서 이겼다면 전세권 설정 등기 해야 된다, 아니다? 해. 근데 이미 들어와 있지. 그 다음에 전세와 전세는 양립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이건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지어야 돼요. 용익권과 용익권은 양립할 수마다 없다. 그러면 2번에서 1번을 뭐 시키고 말소하고 3번에 새 전세가 들어오면 뭐다?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럼 니은으로 갑니다. 저당권 딱 줄 것을. 끝에 가면 이제 접니다. 말소를 신청할 수 동그라미 칩니다. 없다. 저당권은 모든 권리와 양립할 수마다 있다. 됐어요.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결론은 있잖아요. 요래만 딱, 오늘 여기서 두 개만 딱 외웁니다. 아까 전에. 자, 한번 해봅시다. 가등기, 처분금지, 가처분은 O다, Y다. O.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뭐다? X. 가처분 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말소.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뭐다? 단독말소.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391페이지에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 절차로 갑니다. 여러분들 집합건물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크게 부담 갖지 마세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나오더라도 5년에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구분건물이라면 아파트거든. 그럼 이제 처음에 제 밑에 2번으로 가봅시다. 구분건물의 요건 1회가 1. 객관적 요건 일어났거든. 한 장을 넘겨볼까요? 넘겨보면은 주관적 요건 일어났거든. 그럼 요거는 지문에 띄워요. 띄우는데 좀 첫째 줄 해봅시다. 구조성, 이용성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구분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고, 자르세요. 일동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등기, 죽었습니다. 할 수도 뭐다? 있다. 그럼 여기서 시험에 두 번이 나왔는데, 자, 이겁니다. 필요적이냐, 임의적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야, 다시 이야기합시다. 하여야 한다냐, 할 수 있다냐. 시험에 요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고치는 게 지금까지는 시험 문제였어요. 오케이? 뭐다? 할 수 있다.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우리가 이런 표현이 되죠.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101호, 201호, 301호, 102호, 202호, 302호 일어났죠. 그럼 여러분들 구분 건물이잖아요. 낱말 자체에서 답이 나와 있지. 뭐 됐다? 구분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집합 건물이 이렇게 한 개 딱딱딱 구분되어 있다. 이게 무슨 건물이다? 구분 건물. 그러면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의 독립성,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요 지금 강의실이 구분 건물이거든. 그럼 구분 건물이라면 구조상의 독립성이라면 바닥이 콘크리트로, 벽이 콘크리트로, 천장이 콘크리트로 쳐져 있어야 된다. 이 강의실에 보세요. 바닥과 천장 외 벽이 있답다. 요게 구조상의 무슨 성? 독립성. 이용상의 독립성은 출입문이 독자적으로 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아파트 102호를 가는데 101호를 거쳐서 간다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출입문이 독자적으로 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용상의 무슨 성? 독자.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췄다면 구분 건물로 등기도 되고 일반 건물로 등기도 되고 그거는 자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다, 할 수 있다다, 할 수 있다 되죠. 그러면 이제 3번은 그냥 그대로 갑니다. 요즘에 구분 점포도 등기할 수마다 있다. 통과.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의 구분 건물의 규정이거든.
동그라미 2번으로 갑시다. 2번에 주거지는 마세요.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 공용 부분은 자동으로만 줄 것이에요.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공용 부분에 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주거습니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제가 아파트 1701호에 이사를 들어오면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에 대한 소유권은 자동으로 취득한다. 한다. 통과.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공용 부분이거든. 구조상 공용 부분은 복도나 엘리베이터나 계단이죠. 등기한다는다. 안 합니다. 근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넷째 줄에 뭐만 둔다? 표제부. 그것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에 관한 등기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이제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요리 오세요. 그러니까 요거를 절대 이제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대지권이 있고 대지 사용권이 있다. 되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민법에서 배웠다 안 배웠다? 다 배운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글자를 제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되죠. 보세요. 요래 대적거든. 자, 여기에 1701호가 있어. 그럼 요 1701호에 사는 사람을 구분건물 소유자. 어디와이다? 그러면 구분건물 소유자입니다. 소유자는 누구냐? 그럼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권을 가지고 있다? 소유권을 하는데 여기에 사는 사람이 땅을 한자로 말하면 뭐다? 대지. 땅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대지 무슨 권? 사용권. 대지 사용권은 소유권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 말은 여기에 사는 사람은 땅을 소유권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정합니다.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이라는 말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런데 남의 땅을 빌려서 집 지을 수도 뭐다? A지. 그럼 타인의 토지에 집을 짓고 설정할 수 있는 등기는 시작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만약에 지상권을 설정했다면 여기에 사는 사람은 땅을 지상권으로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됐다 안 됐다? 됐지. 그럼 요까지는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요걸 두 가지 각도로서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요렇게 되었거든. 요렇게 되었거든. 대리사용권은 일반적으로 무슨 권이다? 소유권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 사는 사람을 구분건물 소유자거든. 갑입니다. 그러면 땅을 사용할 수 있다. 대지 무슨 권? 사용권. 자, 대리사용권인데 정합니다. 대지사용권일 때 남의 땅을 빌려서도 집 지을 수 뭐다?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요 있는 사람은 남의 땅을 빌리고 지상권을 설정했어. 그러면 여기에 사는 사람은 토지를 무슨 권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상권. 자, 그럼 여기서 하이라이트 지상권자가 있다면 지상권 설정자가 있답다. A죠. 되죠. 요게 이제 하이라이트라. 그럼 여기는 대리사용권의 무슨 권이다? 소유권. 소유권 무슨 권? 소유권. 여기는 대리사용권의 무슨 권이다? 지상권. 그럼 이 사람이 무슨 권자? 지상권자. 그럼 지상권 설정자는 따로 있답다. A죠. 됐죠. 그럼 여러분들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이 1701호를 을에게 매매를 하면 갑이 갖고 있던 대지사용권도 을에게 같이 가야 된다. 따로 가야 된다. 같이. 요거 모르는 사람이 있답다. 언제? 그러면 요게 같이 다녀야 된다. 그러면 요 두 개를 분리 처분할 수 없다. 그 분리 처분할 수 없다는 게 대지권이다. 이 말. 분리 처분할 수 있으면 대리권이라고 한다는다. 안 합니다. 이해합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문자로 말해야 되는 거라. 그럼 요게 같이 간다, 따로 간다? 같이.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면 요리로 잠깐 다시 갑시다. 대리권이 무슨 권이다? 소유권. 그러면 같이 간다라는 말은, 자 보세요. 갑이 1701호를 을에게 매매하면은 갑이 갖고 있던 대리소유권도 을에게 같이 가는 겁니다. 요거 이해됩니까? 네. 그럼 요게 이해됐다면 이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건물만 소유권이든 할 수는 뭐다? 없다. 건물만 저당권 설정할 수는 뭐다? 없다. 건물만 가압류 들어올 수는 뭐다? 없다. 그럼 여기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여기 소유권도 같이 가야 된다? 따로 가야 된다? 가자. 여기에 저당권 설정하면 여기도 저당권이 자동으로 설정이 돼야 안 돼요? 돼. 여기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여기도 자동으로 가압류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와. 그럼 요거 그림이 이해됐다 안 됐다? 얼마나 쉬워요. 문자로. 건물만 소유권 이전할 수 없다. 건물만 저당권 들어올 수 뭐다? 없다. 건물만 가압류 들어올 수 뭐다? 없다.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자, 그럼 1위로 갑시다. 자, 그럼 이랍니다. 그러면 대지 사용권만 을에게 이전할 수는 뭐다? 없다. 을에게 저당권 들어올 수는 뭐다? 없다. 을에게 감유 들어올 수는 뭐다? 없다. 그럼 이제 문자로 말하면 토지만 소유권 이전할 수는 뭐다? 없다. 토지만 저당권 들어올 수는 뭐다? 없다. 토지만 감유 들어올 수는 뭐다? 없다. 됐다, 안 됐다? 네. 얼마나 쉬워요. 맞죠? 자, 이걸 이제 딱 정리를 합니다. 칠판을 보세요. 여기에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뭐다? 이외. 소유권 이외죠. 그러면 용익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다 있지. 그럼 제가 제일 잘 쓰는 말이 이 말이죠. 그죠? 이 두 개로 분류를 한다. 분류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분류하는 거는 다 알잖아요. 그럼 분류할 때 이제 제가 제일 잘 쓰는 말, 왜 나누었을까? 내용이 같기 때문이다, 다르기 때문이다. 같으면 나눌 필요가 없어. 다르면 그러면 이게 O면 이거는 X다 이 말입니다. 이게 O면 이거는 뭐다? X. 그럼 요래해가 요거 됐다 안 됐다? 돼. 그럼 앞으로 공시법 수업 시간에 무조건 용익권이 한 개라. 나머지는 여기다. 오케이? 네. 그럼 여기에 무슨 권이 온다? 소유권, 무슨 자? 처분의 자. 그러니까 항상 용익권과 일의 공부를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요거 딱 합니다. 부동산 일부에 되냐 안 되냐, 합병이 되냐 안 되냐, 일이 나오죠. 그럼 부동산 일부, 공시법 시간에 항상 부동산 일부는 방 한 칸이라. 그래서 우리 집에 아파트에 방이 4개다. 방 한 칸이 부동산 일부다 이 말. 그럼 방 한 칸 전세 된다는 된다. 임대차 뭐다? 된다. 토지의 일부의 지상지역 된다는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지역권이 있거든. 지역권은 성역지는 일부에 돼야 안 돼요? 돼. 요역지는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O니까 이게 X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방 한 칸만 매매할 수는 없지. 방 한 칸만 감유 들어올 수는 없지. 방 한 칸만 은행에 전환 잡힐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맞죠? 네.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되면 합병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물론 소유권은 당연히 합병이 됩니다. 맞다 안 맞다? 맞아. 됐죠? 그럼 이제 여기서 지분이 노는 거라, 이중이 노는 거라, 하천이 노는 거라. 그러니까 일단 요래나 놓고 해봅니다. 그럼 이거를 항상 모르겠거든. 이게 적용해보고 애매모하면 밑에를 적용해보세요. 그러면 지분의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돼요. 지분의 매매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지분의 저당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분의 감유. 항상 여기 모르겠거든. 요리로 먼저 해보고 이게 되면 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분의 용익권을 설정할 수는 뭐다? 없다. 네. 그러니까 아까 여기도 일부 이러면 여기를 한번 해보는 거라. 그럼 모르겠거든. 1위로 내려오면 돼. 맞죠? 그러면 일부이라면 용익 방 한 칸에 전세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여기는 안 되는 거지. 그래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이중에, 그럼 모르겠거든.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이중으로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이거는 돼야 안 돼요? 안 돼. 물론 소유권은 이중으로 안 됩니다. 맞죠? 네. 그럼 여기로 가면 지역권이 있거든. 지역권은 일반적으로 통행이나 인수입니다. 인수는 농수로 해요. 지역권은 이중으로 돼야 안 돼요? 돼. 지역권은 이중으로 됩니다. 오케이? 되게 항상 예배면 탁탁 집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 민법에서 가져오면 되는 거라. 오케이? 네. 저희 대해서는 멋있다, 안 멋있다? 됐죠? 자, 그러면 하천이거든. 그럼 답만 딱 가져갑니다. 하천의 용익권은 O, X다, X. 이는 뭐다? O. 제가 어느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말 했거든. 하천의 용익권을 주면 모래자갈 다 퍼가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소유자도 다 퍼가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보면 제가 막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네. 하천의 용익권은 안 됩니다. 오케이? 여기는 된다. 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하는 게 대지권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가등기가 나와요. 대지권입니다. 대지권.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딱 공부합니다. 여기서 딱 봅시다. 토지만 소유권 이전할 수는 뭐다? 없다. 그럼 토지만 감유 들어올 수는 뭐다? 없다. 그러면 이제 건물만 소유권 이전할 수는 뭐다? 없다. 감유 들어올 수는 뭐다? 없다. 이거 없다죠? 그러니까 이거는 있다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리로 오세요. 자, 여기에 대리사용권자, 소유자가 누구다? 가. 대리사용권자가 누구다? 가. 이때는 이래 공부해야 됩니다. 여기 아파트가 있는데, 토지가 이제 집합건물에 토지가 있는데, 요것만 지금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 있냐 이 소리입니다. 빌려줄 수 뭐다? 있다. 그런데 물론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되고 집합금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한도 내에서 빌려줄 수는 뭐다? 있다. 빌려주면 무슨 권을 설정한다? 전세. 전세를 줬다고 해서 소유권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럼 분리처분 이단이다? 아니지. 그럼 전세는 줄 수 뭐다? 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그럼 아니 요거를 항상 공부하면 되는데 알고 있는 거니까 건물만 소유권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건물만 가압류 들어올 수 뭐다? 없어. 토지만 소유권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건물만 소유권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건물만 전세는 줄 수 뭐다? 있다. 전세 주더라도 소유권이 변하지 않으니까 분리처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됐다 안 됐다? 네. 그럼 이제 가등기거든. 가등기를 공부할 때는 이제 이쪽으로 와야 돼요. 보세요. 가등기가 있고 가등기 이후가 있거든. 잘해야 됩니다. 가등기가 다시 합시다. 가등기가 용의권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죠. 가등기가 저당권에 들어올 수 뭐다? 있다. 그러면 가등기 이후에 뭐가 들어왔다? 용의과 용의권 양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지워야지. 가등기가 무슨 권에 들어왔다? 용의. 그럼 용의권에 의해 저당권, 소유권이거든. 용의권과 소유권을 양립할 수 있다. 용의권과 저당권을 양립할 수 있다. 그럼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럼 저당권입니다. 가등기가 뭐에 들어왔다? 저당. 가등기 위에 뭐가 들어왔다? 용의. 용의권과 저당권을 양립할 수 뭐다? 있다. 저당권과 저당권을 양립할 수 뭐다? 있다.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러면 저 그림으로 치면 이 용의권은 양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 밑에는 양립할 수 뭐다? 있다. 됐죠? 그럼 이제 이해했죠? 그러면 꼭 요래 나누세요. 그러면 있잖아요. 지금 이 그림 속에서 있잖아요. 100개가 나오는 거예요. 100개가. 그럼 여기서 용의계에서 벌써 뭐 4개가 떴다 안 떴다? 떴지. 그 4개를 이걸 다 적용을 해야지. 맞다? 맞지? 그럼 여기죠. 그럼 저당권 소유권이죠. 처분제하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 나와야 된다, 안 나온다? 나와. 전부 다 적용이 다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너무너무 쉽다, 안 쉽다? 쉽지. 자, 근데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서는 이제 공부할 때 이래야 합니다. 자, 칠판을 봅니다. 건물에 대한 소유자는 누구다? 갑은 토지에 대해서 무슨 권을 갖고 있다? 지상권. 되죠? 그러면 이 두 개가 분리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요게 무슨 권이다? 대지권. 그럼 결론은 갑은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없다? 있다.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없다? 있다. 요 두 개가 분리될 수 없는 게 무슨 권이다? 대지권. 답은 어른. 이 집합 건물에 토지를 빌려주고 있는 어른. 토지에 대한 권리는 있어 없어요? 있어. 건물에 대한 권리는 없어요. 이 사람은 대리권이다 아니다? 아니죠. 대리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칠판을 보세요. 땅의 주인이 누구다? 을이 땅을 병한테 매매를 했어요. 오케이? 네. 건물에 대한 소유자 누구다? 대리사용권자 누구다? 분리처분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럼 요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글자를 볼 때 잠깐만 보세요. 요 두 개는 같이 가야 된다, 따로 가야 된다? 같이. 자, 정리합니다. 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 건물을 을에게 매매를 하면 갑이 갖고 있던 지상권도 을에게 같이 가야 된다, 따로 가야 된다? 같이. 그럼 시험에는 요거를 갖고 내는 게 아니고 밑에 거를 갖고 냅니다. 밑에 거 냅니다. 그러면 지상권자가 누구다? 갑은 지상권만 이전할 수는 뭐다? 없다. 지상권만 저당권 설정할 수는 뭐다? 없다. 요 잘해야 돼요. 요거를 갖고 시험에 안 내요. 요거를 갖고 내요. 지상권자는 누구다? 지상권 설정자는 누구다? 그럼 지상권만 이전했다는 거는 이것만 이전했다잖아요. 그럼 돼야 안 돼요? 같이 가야 된다. 따로 가야 된다. 같이. 잘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한번 해봅시다. 지상권만 이전할 수는 뭐다? 없다. 지상권만 저당권 설정할 수는 뭐다? 없다. 자, 그럼 정답입니다. 지상권 설정자는 갑이다, 을이다? 을이랍니다. 이걸 시험에 낼 때 이랍니다. 지상권 설정자는 토지 등기부상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뭐다? 있다. 지상권 설정자는 토지 등기부상에 저당권 설정 등기할 수 뭐다? 있다.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토지 소유자는 얼마든지 소유권 이전할 수 뭐다? 있다. 그럼 이제 답을 가지고 가세요. 갑, 을입니다. 오케이. 전세권 이전은 누구다? 그럼 할 수 뭐다? 없다. 지상권 이전은 누구다? 그럼 할 수 뭐다? 없다. 전세권의 저당 갑이다, 을이다? 그럼 할 수 뭐다? 없다. 지상권 설정자는
토지 등기부상의 소유권이든 할 수 뭐다? 있다. 대지권이 지상권일 때 토지 등기부상의 소유권이든은 갑이다 을이다? 을 할 수 뭐다? 있다. 그럼 갑 딱 들어가면 O 덱스다? X. 을 들어가면 뭐다? O. 됐다 안 됐다? 요것만 잊으면 안 되지. 요것만 재단권 들어올 수 없지. 그런데 이 사람은 대리권이다 아니다? 아니, 그 마음대로 이전할 수마다 이전을 해도 이 두 개는 분리가 안 되잖아. 이해됐다 안 됐다? 되지. 우와, 됐습니다. 그러면 책에 이제 393페이지 제일 위에 가세요. 제일 위에 가세요. 2번입니다. 대리사용권의 내용입니다. 소유권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자르세요. 지상전세 임차권을 대리사용권으로 하는 경우도 뭐다?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대리사용권의 취득이거든. 여러분들 1번에 보면은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입니다. 그럼 이걸 시험에 낼 때는 셋째 줄에 끝에 대리사용권에 관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요래 시험에 내는 거예요. 대리사용권에 이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이러내거든. 근데 앞 문장을 잘 봐야 돼요. 첫째 줄에 제가 읽겠습니다. 구분 건물을 신축한 자가 대리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리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자, 그것만 딱 줄 거 보세요. 대리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 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 있는 길을 마쳤을 때 현재 구분 건물의 소유인과 공동으로 대리사용권에 관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마다 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너무너무 쉬운 말입니다. 제 손을 잠깐 봅니다. 여기서 키는 자,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집합 건물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분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하이라이트. 분리 처분할 수 없어요. 답은 언제부터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답이라. 대지권 등기를 하면 분리처분이 안 돼. 그럼 대리권 등기하기 전에는 분리처분할 수 있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들 때 결혼하기 전에는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도 된다 안 된다? 된다. 후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대지권 등기를 하면 분리처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문구에는 대리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니까 분리처분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럼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이거를 다시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이 등기부를 그려야 돼요. 등기부를 그려야 되는데 조금 쉬었다가 등기부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